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요? 독감은 좀 거의 다 낫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미국 시장 지난 주말에 조금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는 고용 때문에 내렸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25만 6천 명 증가해서 이거 기대했던 13만 명대 보다가 아주 많이 잘 나왔죠. 이제 그것만 해도 놀랄만한 했는데 같은 시간에 실업률이 4.1로 발표가 됐어요. 연준이 저번에 금리 인하할 때 목표하는 실업률 레벨을 4.4라고 그랬죠. 2025년, 2026년 4.4 정도만 돼도 만족한다고 얘기했는데 4.1이나 나왔으니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고, 그래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부 다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15만 5천 명이었는데 25만 6천 명 늘었다니까 아주 시장이 완전히 놀란 거고, 이제 실업률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한 실업률이 나오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관건은 이번 주에 또 나오게 될 생산자 물가지수, CPI, PPI 이런 것들이 또 쭈룩 나올 텐데, 우선 12일 날 이제 PPI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CPI 나올 텐데, 이 숫자도 낮게 인플레가 완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그렇게 보면 시장이 조금 조정 권역에 있다, 랠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매크로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내려가기가 어렵게 생겼죠. 이제는 금리 내린다는 얘기를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1월 달에 금리는 이제 동결될 거고, 그 다음에도 아마 상반기 내내 나오는 지표가 이렇게 강하면 거기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과거에도 보면 금리가 인하가 안 되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항상 이렇게 눌림을 겪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채권금리가 4.79까지 올라갔었어요. 장중에. 그러다가 4.76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게 이제 어쩌면 슬금슬금 앞으로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5%까지 육박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건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일이죠. 이거는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도 이제 가령 3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거의 5%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 투자하지 왜 위험한 주식에서 이렇게 하냐, 이런 논리도 이제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거겠죠, 그죠? 전 이 지표 보고 사실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지난 2022년, 23년 동안 내리 거의 5% 상당하는 금리를 높은 채로 오래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높은 채로 유지가 되고 나면 그게 큰 경제 단위에 있어서 성장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위축시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과거 같은 하드웨어 중심 경제에서는 근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에 또 돌입하게 되죠. 1월 15일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주르륵 나올 텐데, 빅테크들은 이제 1월 말경에 몰려 있고, 그래서 실적이 이번에 이제 매크로 이슈가 끝나고 나면 이번 주에 CPI, PPI 이런 것들 물가 지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또 한번 그걸 소화해내면 실적 시즌 때 또 진검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원래 미국 금리 2번 내린다고 지금 컨센이 돼 있는데, 그대로 갈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사실상은 지표에 따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내려갈 환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AI 때문인지 아니면 또 미국의 자국에다 제조업 유치해라는 정책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경제 혼자서 엄청 강한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의 조정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나오게 되고 환율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합작했냐 이러면서 달러 가치가 역대 최고라고 지금 달러 지수가 109.64까지 올라왔고요. 우리 통화는 오늘 아마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위로 올라갈 것 같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USA 정책이 많이 이제 바이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 이걸로 인해서 미국에 공장이 많이 생겨진 효과 더하기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 돈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의 대외 부채가 33조 달러든가요? 거의 다 미국의 국채를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 그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5%대로 가거나 그러면 글로벌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권들을 또 매수 심리가 또 가동이 돼서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정리해드리면 미국 금리는 원래 많이 내린다고 못 볼 것 같고 현재 지표상 달러는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강세로 가기는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나중에 후세에 어느 누군가는 지금도 어느 누군가 연구하겠지만 어떤 큰 경제 권역에 글로벌로 GDP가 넘버원 하는 경제 권역에 금리가 5%인 상태에서 오랜 기간을 거쳤는데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화폐 정책, 통화 정책에 이러면 이게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겠죠, 그죠? 이건 연구 대상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는 원인이 될지 몰라요. AI의 다음 격전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또 패권을 잡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되면 엄청 커진다고요. 이게 집집마다 한 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 지구에 지금 인구가 85억 명 있는데 로봇이 막 몇십억 대가 굴러다닐지 몰라요.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로봇 산업이 그렇게 봤을 때 이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시장 성장성이 무지무지하게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전 세계 패권 경쟁에 있어서는 AI와 AI가 결합되어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어요. 현재 로봇 개발 현황을 보면 테슬라는 옵티머스 상용화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1000대 이상을 테슬라 공장에 투입한다 그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코스모스를 공개했죠. 이거는 이제 로봇 개발에 있어서 쿠다랑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것도 영향이 많을 것 같고 초소형 컴퓨터도 원래 이제 출시한다 그러고요. 이거는 그 금액이 $3,000니까 450만 원짜리 개인용 슈퍼컴퓨터 이건 제슨 토로 말고 다른 거예요 또 그죠? AI를 개발하기 위한 개인들에게 이제 450만 원짜리 개인 컴퓨터도 출시한다 그러고 하여튼 무시무시한 기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생태계 제일 핵심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두 개 기업인 것 같아요. 2등 추격자 전략이 지금 안 맞아요. AI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죠?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하드웨어는 제조 기술은 역량은 뛰어난데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열의에 있는 게 많아서 그건 참 걱정이에요, 그죠? 전기차가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이르면 그것이 바로 로봇이라고. 이게 사실은 다 융합되어 있는 기술이니까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발전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물리적 공간을 이해하는 AI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고 눈 역할을 하는 거를 뭐 라이더를 하거나 카메라를 하거나 반도체 기술 같이 이제 진화하면서 이제 로봇이 급격히 발전해 갈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는 로봇계 쿠다가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로봇 요 두 개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고 요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AI의 다음 개척지가 피지컬 AI라고.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고 탐색하는 기술을 뜻하는데 피지컬 AI는 PC나 스마트폰으로 한정됐던 AI의 하락 무대를 현실로 옮기는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코스모스는 현실 세계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정말 이게 무시무시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 산업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가장 큰 산업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오픈 AI도 로봇 공학 부서를 다시 접었던 걸 부활시킨다고 그래요. 사람도 채용한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기들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아이언큐 때문에 하필 그때 또 이 CS도 열리고 젠슨 항이 한마디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여기 이제 김정상 교수가 아이언큐 공동 창업자죠. 이 사람이 이제 한인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부터 30년 전에도 엔비디아 시총인 현재 우리 아이언큐하고 비슷했다. 지금부터 20년, 30년 뒤에 아이언큐 같은 회사가 시총 3조 달러가 될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현재 다양한 액티비티가 많이 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면 모든 개인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지금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 클라우드 세 군데 사업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구글 다 이용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집마다 한 대씩 들어가는 그 컴퓨터가 되기까지는 20, 30년이 걸릴 거라는 거에는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아닌 것 같고, 그 얘기예요. 이 덕분에 제가 이제 이분의 얼굴을 처음 뵙게 돼요. 듀크대 교수이신 김정상 공동 창업자분, 이분이 여기 한인들 창업자 대회 행사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실리콘밸리 레드우드 시티에서 열린 한인 창업자 연합 여기 와서 양자 컴퓨팅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그래요. 그 제가 애기라서 높은 비중은 절대로 안 된다고. 30.25달러까지 폭락했다가 어제 한 조금 올랐는데, 아이고, 이거 하여튼 그분님들 절대로 높은 비중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3배 추종하는 ETF 이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건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몇 배 추종하는 ETF는 한 번 하락장을 맞게 되면 잘못하면 상장 폐지가 돼요. 그죠?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도 보니까 뭐 신문에 어떤 일본인이 엔비디아를 사가지고 뭐 20년 전인가 14년 전에 사가지고 1,000만원치 산 게 1,440억 됐다고. 그건 진짜 행운이죠. 그죠? 행운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런 애기들 주식 살 때는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도 엔비디아는 애기였죠. 그죠? 이 뉴스에도 그런 얘기예요. 애기를 살 때는 많이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 1,000만원 안 사고 1억어치 샀으면 1조가 됐지 않겠냐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 대신에 이거 사고 막 이렇게 되니 안 되니 이런 막 출렁거림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는 엔비디아가 GPU를 90년대 말에 만든 뒤에 AI에 활용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그의 말은 30년 뒤에 시총 3조 달러 양자 컴퓨팅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조금 좀 과한 것 같아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죠. 그죠? 이게 빨리 도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되겠죠. 어쨌든 많은 비중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사실은 좀 안 좋죠. 그죠? 지금 안 좋은 중이에요. 일단
지금 연말부터 연초까지 오른 이 모습은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실래요 하는 모습이랑 일맥상통하고 있고, 거기에 매크로 이벤트까지 지금 금리 때문에 너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CPI, PPI 또 나올 텐데, 나와서 막 숫자가 그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또 한 번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스가 이제 끝났으니까 또 세스 모멘텀은 또 지나가겠죠. 그죠? 우리가 기대할 거는 그 뒤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막 내리 달리지 않으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작년에 또 하도 올라서 그런지 올해는 이제 연초에 이렇게 막 화려한 시세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몰빵하지 마시고 이럴 때 또 현금 비중도 좀 만들고 그랬다가 기회를 또 보고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중이고, 좀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